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아침 조간딱프레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선일보와 새해 인터뷰를 했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정치권 인물들, 주로 여권 안의 인물, 그리고 야권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인물 품평, 그리고 또 그 인물들이 그 처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 이 윤심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상세히 밝혔는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인물들, 지금 정가의 이슈로 등장해 있는 인물들에 대한 국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생각이 앞으로 전국 흐름에 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권 안에서 보면은 이 차기 구도, 차기 대권 구도, 후계자 구도죠.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그런 것도 약간은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당장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 또 대통령 비서실 개편, 이런 그 그림도 좀 미리 윤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 윤심은 뭘까? 그리고 또 앞으로 사정정국 조성 여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한 번에 박살을 냈죠. 그게 왜 정치보복이냐? 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건데, 자,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 큰 줄기의 이 전국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와 인터뷰 중에서 인물 품평을 한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 전국을 한번 앞으로 전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본인의 핵심 척건 두 사람에 대한 품평이 있었습니다. 핵심 척건, 이 한동훈, 이상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우동훈, 좌상민, 이렇게까지도 불립니다. 핵심 척건 두 사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 검찰에서부터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죠. 핵심이었고, 사실상 넘버 2였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그 정도 그 지위로, 직위로 복직을 할 것이다. 지금 복귀죠. 그동안 그 한직을 돌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자천 인사를 당해서. 그런데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범여권 대선 주자 1위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당대표 차출설, 마땅한 당대표감이 없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차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 이 당대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표는 너무 이러지 않는가? 그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대표는 한동훈 너무 이러지 않나?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업무 문제로, 업무 관계로 통화를 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후계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정치권에 진입할 거라는 예상도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너무 이러지 않는가. 그리고 그 앞에 그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미 한 번씩 검증을 거쳤고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 아닌가. 이것은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지만 권영세, 원희룡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이야기지만은 거기 이어서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미 한 번씩 검증을 거쳤고 또 그 앞에
이 총선에 출마하든 당대표로 나가든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은 어떤가 모르니까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다 선택할 문제지만은 정치 진입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서 느껴지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과 워낙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서로 통화를 할 때 업무 이야기를 주로 하겠지만은 여기서도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그렇게 했죠. 업무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법무부 장관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도 한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 그랬는데 그냥 웃었다. 웃고 넘어가더라. 자, 그래서 긴밀한 소통을 한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자, 그런 것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좌상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이 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내서 통과를 시키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공격 포인트가 되는 타격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개각이 있으면은 거기 포함이 될지 이 여부가 관심인데 일단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거의 무한 신뢰인데 처음에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계획인가? 이거 이상민을 두고 하는 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경찰 수사가 국민들이 볼 때 많이 부족하고 경찰을 통과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큰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보니 인파 관리라는 점에서도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고 여러 기관의 협조도 부족했고 사고 직후 보고 및 대응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정무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은 있느냐. 자, 장관에 대한 해임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그게 정무적인 책임도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 책임이 없는데 무조건 정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하던 시절에도 책임을 물을 뭐가 있어야 했지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노출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게 있어야지 정무적인 판단으로 책임을 묻지 책임을 물을 게 없는 것까지 억지로 국면 전환 아니면 야당의 요구에 맞춰서 이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보도 내용이 아직 정확한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이상민 장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느냐 그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질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렇게 매가리가 없느냐. 자, 그것도 결국은 아니 책임을 정무적 책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 말의 연장선상에서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 대통령도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그냥 보는 거죠. 책임질 것도 없는데 책임을 지라고 하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통과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을 여기서 교체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인물평을 한 사람 중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 그러니까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 그래서 상당히 친숙한 사이다. 그래서 아마 당대표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원래 정치인 출신이니까. 또 한 사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정면 대응하면서 가치를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이 주요했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질문 전에 나왔던 질문이 이겁니다. 201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당에서는 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심은 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대답은 선거 때는 무슨 윤핵관이라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윤심 이런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서 이 수사팀을 구성할 때도 실력 위주로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은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총선에서 지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자, 지금도 다수 야당 민주당의 의회 이 폭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마저 그렇게 되면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총선에서 또 지면은 여당, 지금 국민의힘이 지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당대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당대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권영세,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간에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다 이미 한 번씩 검증을 거쳤고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 아닌가. 자, 총선에 출마하면은, 아니, 총선도 그렇고 당장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말릴 수는 없다. 이미 정치권에서 이 검증이 다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자, 이 말은, 지금 여의치 않으면은 이 두 사람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 한동훈 장관과는 좀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한동훈 장관은 좀 이르다. 지금 당대표 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당대표는 한동훈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두 장관, 원희룡과 권영세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다 이미 한 번씩 검증을 거쳤다.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이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한동훈 장관과 좀 다른 그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런 사람인데 특히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권성동은 아마 이번 주에 이 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또 한 명의 원조 친윤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아니고. 그래서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윤핵관은 진짜 없는가? 윤핵관.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죠.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자, 그런데 이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조선일보가 썼지만 어쨌든 이 장제원, 권성동 같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답변은 이겁니다. 정치에서 좀 독특한 답변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서 핵심 관계자라는 말은 결국 어떤 지위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말 같더라. 누구를 찍어서 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말 같더라. 이준석이 그렇게 했죠.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을 해서 그 사람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을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핵심 관계자 그러면 그 사람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배제를 하기 위한 거다. 찍어서. 그 이야기죠. 대통령 참모 중에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대통령 참모 중에 누구를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집에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리더라. 찍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래서 윤핵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말하면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의 이 생리를 하나둘씩 알아가는 그런 모습도 오늘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윤, 반윤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유승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유승민. 이 대선 후보 때 같이 경선을 했고, 대선 후보 경선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원혜에게 떨어지고 나서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객을 보냈다. 나를 치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죠. 자, 유승민에 대한 윤심은 뭘까? 사사건건 공격을 하고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승민은 콕 찍어서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내용이 대통령의 덕목 중에는 포용력도 중요하다. 포용력. 여당의 비주류들과도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여당 비주류 그러면은 유승민, 이준석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준석도 아마 같이 묶어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겁니다. 당선되고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만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여당의 비주류, 주류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에서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일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비주류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건은 하나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무슨 주류 비주류가 있느냐. 다 윤석열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뉘앙스로 아예 묵살하는 그런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한 인물평을 살펴보죠. 지금까지는 다 범여권, 주류든 비주류든 범여권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재명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질문이 이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답변은 이겁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려면 선거 이후 그야말로 정권이 뒷조사를 했다면 모를까.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다. 새로운 것이 없다. 만약에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매섭게 심판을 하겠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은 대장동 관련이죠. 그때 대장동의 첫 보도가 되고 나서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가 집중적으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하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승부를 걸었었던 그런 이낙연 쪽에 걸었었죠. 그리고 이낙연 쪽에서 또 언론에 자료를 제공했다. 이낙연 쪽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거리로 제공을 했다. 언론에 제공을 했다. 이런 이 보도까지 지금 막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야당 파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낙연도 야당 파괴, 민주당 파괴를 하는데 동참했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 뜻을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들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이 됐죠. 성남FC 지금 소환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이 대장동 물론 대장동과 파생돼서 새로운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선 자금, 대선 저수지 이재명의 대선 자금 저수지 이것은 새로 들춰냈지만은 그것도 원래는 대장동 수사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백현동, 뭐 옹백 아파트 이런 것도 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했는데 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본인도 검찰 생활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적폐 수사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적폐 청산이다. 이 뜻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오늘 또 인터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해서 윤심이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 품평을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에 윤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